네, 협동조합 청청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라디오 지금 스튜디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안현진이고요. 자, 각자 한번 소개 부탁드릴 텐데 제 오른쪽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협동조합 청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건우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또한 협동조합 청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건우입니다. 왜 저랑 이름이 똑같으세요? 제가 1년 늦게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름다운 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자, 얘기해 주시죠. 저는 예일여중에 다니고 있는 김문희라고 합니다. 예! 자, 이런 칙칙한 남자들 속에서 이렇게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문희 양이 오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기특하게도 오포를 잘 보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 얘기는 집중은 잘 못할 수 있지만 우리 오포는 제대로 보고 있는 점 확실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는 이때 동안 계속 이제 아이돌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들어가지고 이번엔 좀 신기하게 학교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나이 한번 각자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참고로 95년생 24살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거는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 이게 얘기를 해줘야 이게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거든요. 저는 옆 왼쪽에 있는 박건우 형보다 한 살 늦게 태어난 20살 박건우입니다. 우리 형 건우는 98년생이고요. 우리 동생 건우는 99년생. 자, 그러면 우리 오포를 보고 있는 우리 문희 양은 몇 살일까요? 14살입니다. 아, 사실 제가 지금 10살 어린 친구와 같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 문희 양도 똑같을 거예요. 10살 높은 아저씨랑 녹음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아저씨라니요, 말이 심하시네. 아저띠. 자, 넘어가고 우리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저는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2002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럼 두 분은 언제 입학을 하셨나요? 초등학교 때요. 저는 2005년에 입학. 2005년도. 저는 2006년에. 그럼 우리 문희 양은? 2012년도에. 참고로 2012년도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요. 두 분은 중2인 것 같아요. 네. 중1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연대별로 얘기를 할게요. 2002년도와 2006년도에는 월드컵이 있었고요. 이제 초등학교 때는 크게 별일이 없었지만 2002년도 때 혹시 저는 학교에서 월드컵을 봤었는데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월드컵을 학교에서 시청을 했나요? 저는 중학교 때 시청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대강당에 모여서. 대강당 모여서? 2014년 월드컵인가? 아, 아니 14년 맞나? 14년 맞죠? 월드컵. 14년 맞죠? 그 아킨페프 그 장면, 기름송 장면을 직접 그 보셨군요. 학교에서 다 함께 봤습니다. 그럼 건우군은 이렇게 월드컵이나 그런 저는- 큰 행사를 학교에서 본 적이 있나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고등학교 때는 확실히 애들이랑 같이 일찍 와가지고 월드컵 본 기억은 있는데 중학교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그 2008년도 베이징 가가지고 야구했었던 거 초등학교 때 지켜봤거든요. 우리 문희 형은 스포츠는 좀 모르실 수 있지만 네, 이런 큰 행사 같은 거를 좀 학교에서 틀어준 적이 있나요? 학교에서 틀어준 거는 스포츠 말고 마마? 말은 안 멜론- 나오지 않아요? 멜론 어워드? 남북정상회담하고 와, 밖에 안 틀어줬던 것 같아요. 좀 특별한 경험이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왜 월드컵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TV로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TV가 좋은 컨텐츠는 좀 아니어서 그 프로젝트 빔으로 학교에서 아예 큰 그 빔을 내려서 여기 야간 산에서 이거 옛날 얘기 같은데 아저씨 같은데 아니, 요즘도 빔 프로젝터 쓰지 않아요? 근데 그 좀 화질도 안 좋은 그런 빔 프로젝터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학교에서 다 같이 모여서 봤거든요. 2002년도 그 당시에는.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전 너무 아저씨 같네요. 아니, 저도 2014년에도 빔 프로젝트 아, 봤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은 그럼 지금도 빔 지금은 프로젝트로? 저희 학교가 전자칠판이어서 빔 프로젝터로 수업을 해요. 와. 이제 또 그럼 이제 칠판 얘기로 넘어가서 학교 장비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학교 장비 혹시 지우개 요즘 쓰나요? 칠판 지우개? 저희는 화이트보드. 저희는 그 화이트 보드랑 칠판이 약간 섞여 있는 느낌. 아, 그런 이점도 이제 그런 문물이 좀 받아들이기 직전에 졸업을 근데 하셨군요.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졸업했죠. 우리 그럼 형건우는 이거는 학교마다 달랐던 것 같은데 저희 학교는 그 펜 같은 거 있잖아요. 막 흔들어서 쓰는 그쵸 펜 그쵸 아세요? 그쵸. 그거를 썼는데 제 주변에 어느 학교는 분필 같은 거 쓰고 있는 걸로 기억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냥 형거나 마찬가지 케바케인데 저희 학교는 전 신도봉중학교를 나왔습니다. 도봉구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신도봉중학교는 좀 역사가 깊은 학교여서
시설이 좀 많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그 칠판 지우기도 사용했고요. 지금 좀 모르실 수 있는 칠판 그거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사용했고 칠판 지우기를 털 수 있는 기계가 있죠.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좀 모르시죠? 그 옛날 거는 사진으로만 맞고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거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안에 넣고 돌리면은 그 두 개 이렇게 발판이 탁탁탁탁탁탁 치면서 네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좀 아저씨 같은데 큰일 났네.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거 썼었고. 예 그런 식으로 썼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좀 물로 많이 지우는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사용했는데 요즘은 이제 프로젝트로 쓰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터 말고 그 컴퓨터에 대해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형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 그 TV 있잖아요. 아 TV 있죠. 그때 스탠딩 형식 아니에요? 저희 TV는 막 벽걸이처럼 달렸을 시대여가지고 그래요? 저 예 초5 때까지인가는 벽걸이 안 썼었는데. 너무 아저씨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아저씨로 보는 거 아니야? 열받을라 그래. 아 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 뒤통수 나오는 TV 있잖아요 브라운관 그걸 사용하다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벽걸이 TV로 많이 바뀌는 형태였어요.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네요. 초 1, 2때 초 1, 2때 그 딱 열받는 브라운관 쓰다가 그쵸, 초3 그쵸. 넘어가면서 이제 이제 딱 천장에 걸려서 이렇게 딱 내려오는 그런 TV. 우린 초5인가 6인가. 초등학교 교육 같은 건 많이 바뀌었나요? 왜냐하면 지금 문희 양이 얘기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해서 초등학교밖에 없으니까 초등학교 위주로 좀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리코더나 아니 단소를 많이 불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도 그런 행사나 그런 악기들이 많이 사용을 하나요? 저희 초등학교가 원래는 그랬었는데 저희가 5학년 때까지는 6학년 때 혁신학교로 바뀌고 나서 6학년에 하모니카 추가되고 뭐 5학년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우쿨렐레 이런 애들 와. 추가되고 대박이다. 기타 같은 것도 있고 좀 많이 악기를 많이 배울 수 악기를 좀 이제 저희는 리코더 단소 캐스네츠 오케스트레츠. 캐스네츠 아니면 그거 찡 치는 거 있잖아요. 트라이앵글 그런 것만 했어가지고 사실 몰랐었는데 아코디언 멜로디언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입으로 불어서 입으로 불려서 이렇게 멜로디. 튀어나오시는 거. 그거는 사실 제가 폐활량이 딸려서 저는 안 했었고 저는 리코더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리코더도 너무 불기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안 잡으면은 구멍을 제대로 안 잡으면 소리가 삐져나오기 때문에 단소를 했었는데 단소가 진짜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혹시 제일 하기 힘들었던 악기도 있나요? 초등학교 때? 단소가 약간 힘들었는데 지금은 리코더나 단소나 지금도 불긴 하거든요. 취미로 가끔. 오. 오 가장 나이 많아 보이고. 뭐지? 리코더는 요즘도 부르기는 해요. 집에 와서 스트레스 받으면 아예 해살 짱는 애 그래서 삐삐삐삐 친구가 요 며칠 전에 군대를 갔는데 군가 하나 불러주고 오 욕도 얻어먹기도 하고요. 이거는 현관에 좀 독특한 취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코더를 부르는 청년은 저 처음 봤어요, 진짜. 저도요. 저는 근데 각자 밤마다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리코더를 부르면 꼭 리코더를 입으로 안 부르고 코로 부르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은 없었어요? 없었는데요. 밤마다 한 명씩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건우 동생 건우 아니에요? 저예요. 아주 잘 불렀어요 리코더. 단소는 그거 단소 못 불어가지고 맞은 적들 다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저도 한 대 맞았는데. 저도 좀 맞았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체벌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저희는 체벌이 있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제가 딱 3학년 때 없어져 2008년에 없어졌거든요. 저 2009년도쯤에 이제 체벌이 거의 없어진다는 법률까지 나와서 이제 지정이 됐었는데 그 체벌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우리 문희 양은 혹시 악기 다루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요. 지금 제일 많이 다룰 수 있어야 될 텐데. 할 수 있는 거 리코더랑 우쿨렐레, 우쿨렐레? 기타. 기타까지. 부럽다. 진짜 근데 이거는 그 시대가 발전을 해서 다양한 문화를 좀 접해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그런 게 잘 없었거든요, 사실은. 우쿨렐레를 몰랐어요 어릴 때. 근데 우쿨렐레가 우쿨렐레 기타는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나요? 동아리 아니면은 저희가 밴드부가 있었어요. 4, 5, 6학년은 아 진짜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밴드부가 있었나요? 밴드부가 있어서 이게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서 연습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공연에 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군요. 공연 때문에. 10년 사이에 도대체 어떤 게 바뀐 건지. 저희는 사실 초등학교 때 밴드부란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문화여서. 그러면 방과후 때 뭐 있었어요? 방과후 때 바둑 있었습니다. 저도 바둑 있었어요. 바둑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죠. 저는 그 당시에 배운 바둑 덕분에 아직도 어른들과 바둑을 칠 때 피싸기 이제 알집 쌓기 아저씨들 이제
이제 상대하려면 그런 기술 한두 개씩 있어야 돼. 알집 쌓기 뭐 그런 거 하고 그런 거 빼고는 사실은 크게 초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없어. 왜냐하면 방과후 때도 체계적이게 가르치지 않았고 또 방과후 때 그런 문화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해봤자 끼케 바둑 수영 그런 부분들밖에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혹시 했던 방과후가 바둑. 두 건우는 뭐 CA나 방과후 때 어떤 거 있었나요? 그럼 초등학교 기준이죠 지금. 이 초등학교 기준으로 초등학교 기준. 저는 초2 때 그 뭐야 미술부? 그거 미술부 어떤 미술을 배웠습니까? 그럼? 그냥 미술인데 사실은 그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예.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그거를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잘해. 신청을 했는데 그 친구는 글짓기를 신청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같이 못했던 그런 아픈 슬픔이 있네요. 이건 또 가슴 아픈데. 그냥 저 말고 이 아. 가슴 아프다고요. 나 동생과는 더 큰 소리가 있는 줄 알고 살짝 기대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럼 동생과는 초등학교 때 했던 CA 기억나는 거 있나요? 바둑을 했었는데 솔직히 방과후가 요즘도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수학 영어 방과후도 그런 거를 더 많이 들었게 돼서 바둑은 하다가 1년 정도 하다가 못했고 갑자기 프로 기사님이 안 오시더라고요. 이해는 안 나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야외 강사분을 초청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강사분과 트러블이 나면 그 방과후는 없어지는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갑자기 안 오시더라고요 프로 기사님이. 그래서 바둑부가 없어졌던. 그럼 우리 문희 양은 우리 했던 방과후 프로그램 어떤 게 있었나요? 방과후는 안 했고 동아리밖에. 동아리 좀 특이한 케이스도 하네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동아리 활동은 초등학교 때 없었는데. 저는 있었어요. 진짜요? 네. 또 학교마다 또 케바케인가? 저는 또 유명 무시죠. 그냥 CA 시간이라고 해서 맞아.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그냥 하는 거죠. 모여서 있었는데 근데 정말 요즘은- 동아리처럼 뭐 따로 시간 내서 모여서 뭐 하자 막 이런 건 없었고 의무적으로 그냥 너 이 시간 이거 여기 가 있어. 그냥 그걸 동아리라고 불러서 활동했었죠. 저희는 제가 했던 동아리가 6학년 때 방송부가 있었는데 방송부까지 있어요? 방송부를 했는데 방송부가 CA 시간에 방송부를 안 하고 다른 걸 해야 돼서 방송부는 방과후에 해야 방과후에. 신기한 부분들이 있네요. 저가 얘기하면은 이제 문희 양은 항상 동그란 눈을 쳐다봐요. 어떤 얘기를 할지 저 아저씨는 어떤 얘기를 할지. 자, 그러면 우리 초딩 생활 한번 더 넘어가 봅시다. 그 과학 시간 때는 혹시 좀 많이 공부를 하셨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색깔을 좀 바꾸는 스포이드 실험 같은 거밖에 안 해가지고 과학 시간 때 그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우리 문희 양 같은 경우는 뭐 많은 과학 실험들이 혹시 학교에 제공이 됐나요? 과학 실험은 방과후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그건 애들이 또 많았어요. 체계적으로 했군요. 돈 내고 안 해? 안 해. 난 안 해. 나도 안 해. 난 과학 싫어하다. 안 해. 자, 그럼 두 분은 과학 실 때 또 혹시 뭐 했었나요? 저는 중학생 때까지 초등학생 때도 과학 실험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요? 저는 되게 기억이 안 나요. 특이했던 기억이 과학 선생님하고 사회 선생님 똑같았어요. 되게 특이한 기억이에요. 물어봤거든요. 네. 자격증이 2개가 있대요. 그거는 특이한 케이스네요. 근데 왜 과학하고 사회를 땄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대부분 수학과학 아니면 사회과가 아닌가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양손잡이인 것처럼 여러 걸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하이브리드. 되게 특이했어요. 초등학교 때 되게 특이하게 생각했어요. 마치 저그와 이제 프로토스와 같은 느낌이네. 자,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니까 자, 이제 하이 레벨 중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이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희 양이 궁금해하는 걸 저희가 답변해주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생활이 지금 이제 1년 차 1년 차잖아요. 이제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중학교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을 텐데 우리 갓 졸업한 우리 이제 동생 건우나 아니면 이제 저 졸업한 지 꽤 된 저까지 포함해서 중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은 편안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궁금한 게 있나요? 옛날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얘기하면은 선후배 관계 때문에 고생한다는데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이거는 형님부터 얘기해 저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네. 부분이군요. 사실 선후배 관계가 특별하게 되는 건 없고요. 저 때도. 근데 사실은 솔직히 불량 서클 동아리 때문에 이제 선배들과 많이 친해지는 경우가 많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선후배 간의 그런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동아리 드신다면은 선후배 간의 트러블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선후배 간의 이제 친목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근데 저는 근데 그때 불량서클 얘기가 좀 많이 돌아가지고 그때 저 당시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저 때는 그 1년 저보다 누나인 선배 졸업식을 가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 당시에도 한창 졸업방이라 해가지고 뭐 밀가루 던지고 계란 던지고 그런 문화가 없어질랑 말랑할 때여서 갔었는데 안 된다. 후배들은 출입을 금지한다라는 이제 체육 선생님의 말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만 빼면은 선후배관과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최고의 문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너무 옛날 얘기 졸업방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시지 않아요?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졸업방 얘기 한 가지 더 얘기해 주면 저는 저희 형과 3년 터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졸업 때 저희 형이 중학교 졸업인데 그 신도봉 중학교를 졸업을 해서 이제 저 초등학교 끝나고 가고 있는 길이었는데 저는 살다 그런 관계 처음 봐요. 여자애 5명이 짜르르 이렇게 서 있고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교복을 찢고 계란을 던지는 모습을 처음 보고 그 5명이 경찰차에 들어가는 모습을 태어나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라는 걸 초등학교 때 좀 봐가지고 좀 무서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럼 중학교 선후배 관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예. 선후배 관계를 원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친구랑 선생님 딱 이 두 분류만 나눴었거든요. 저도 근데 이런 스타일이에요. 친구만.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하는 선후배가 없어요. 친목을 갖고 있는 선후배도 없고. 네. 그래서 조언이 아니게 된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또 다른 방법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학교 때 일단 저는 배드민턴 부를 했었거든요. 그럼 배드민턴 부를 하니까 일단 선배님도 계시고 이제 후배들도 들어오는데 딱히 이제 그냥 서로 배드민턴 치고 재밌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하고 딱히 트러블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선배들도 일단 후배들한테 뭐 괜히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후배들도 선배가 어려우면 괜히 다가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정말 특별한 기회가 있어서 그 서로 친해지지 않는 이상 웬만한 트러블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그 동생 건우랑 여기서 이제 우마미팅이나 청청 활동하는 누나분들은 또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선후배 관계를 쌓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무조건 친해져라 그런 게 아니라 친해질 수 있다면. 근데 친해지는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뭐 좋은 대부분의 사람- 경우는 그냥 뭐 내 선배구나 좋은 선배는 항상 사람들이 뒤따라 결국에는 사람이구나 하고 사람이구나 하고 넘어가게 돼요. 노는 거다. 자 그럼 문양 또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신가요? 중학교 생활에 대해서 뭐 성적이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 얘기하셔도 돼요. 첫사랑 그런 거. 첫사랑도 있어요. 다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이제 선배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의 에피소드를 문희양을 위해서 특별히 꺼내줄 의향이 있습니다. 요즘에 교육 과정이 좀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일 궁금한 게 영어가 그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영어는 지금이나 그때는 어렵지 않나요, 사실? 사실 저는 근데 공부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이거는 이제 형건우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우리 형건우가 지금의 영어와 그때의 영어 어느 게 더 어려운지 어느 게 더 쉬운지 어느 게 더 괜찮은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도 졸업한 지 좀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지? 지금 그거- 영어 중학교 1학년 때 뭐 배우나요? 저희 지금 2학기 건 기억나고 1학기 게 기억이 안 나고. 이야기 혹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지금 동명사가 투부정사 이 정도? 근데 저는 영어의 장점이 그거를 생각하거든요. 중학생도 대학생 문제 풀 수 있고 맞아, 초등학생도 대학생 문제 풀 수 있어요. 영어를 배웠다고 하면 왜냐면은 솔직히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뭐 오형식, 형식만 다 제대로 알고 있으면 웬만한 문제 거의 다 푸니까 형식을 제가 해주고 있다면. 영어를 진짜 못하는데도 영어 문장은 읽을 줄 알아요. 그 What are you doing 이런 것처럼 이런 건 읽을 줄 알아요. 그리고 해석할 줄 알아요. 현재 분사, 뭐 과거 네. 분사 그런 게 정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데 일단 형식을 알 수 있으면 웬만한 문제 다 풀어서 영어 교육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영어 수준. 엄청 크지 않아요. 대신 수학이나 국어나 그게 그런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혹시 배우는 과목 중에 어려워하는 과목이 있나요? 수학기가 수학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유, 수학을 잘 못해요. 그래서 힘들죠. 문과를 가가지고 우리 현건우 같은 경우는 수학을 잘하는 편이었나요? 저도 문과인데 솔직히 수학은 필요가 없었죠. 네, 동생 건우는 그럼. 저는 수학을 잘하는데 과학을 못해서 문과로 왔던. 그래요. 수학은 정말 잘했거든요. 네, 맨날. 문희양도 결국에 문과로 보니까 통합됐네. 이것 좀 듣고 충격받지 네. 않았어요? 문희양도 결국에는 이제 문과 테크를 타고 가시기를. 문이과 통합. 문과는 어떡하지? 그럼 뭐 중학교 이런 성적 문제도 궁금하고
또 연애 문제도 궁금할 거고 사람 대하는 것도 궁금할 텐데 뭐 진짜 다 물어보셔도 돼요. 초등학교는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클리어하신 거잖아요. 이제 중학교를 클리어하시기 때문에 감히 나이는 또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른 저희지만 저희가 경험한 중학교를 토대로 우리 문양에게 좋은 아니면 유쾌한 이야기를 좀 펼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카테고리 또 정해보죠. 어떤 카테고리 좀 원하시나요? 뭐 공부 지금 성적 얘기 다 하셨으니까 관계 아니면 연애요. 연애요. 자 저는 쉽지 빠지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왜냐하면 저희 셋 다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들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동갑내 얘기를 그 당시 얘기 대할 때는 매너와 아니면 친절이 아니라 살짝 좀 툴툴거림과 아니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얘기를 그래요?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랬다고요. 저 같은 경우 왜냐하면 좀 친해지기 어려우니까 여자라는 생명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이제 싫어하는지 모를 때니까 저는 잘 다가가지 못했는데 우리 두 건우들은 어땠는지. 저는 그냥 적절하게 펜스를 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래야 살아남다. 펜스를 굿굿. 저도 형님 말씀에 약간 공감했던 게 저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잘 몰랐거든요. 아니 쟤는 왜 저걸 웃고 왜 저걸 이해가 안 되네 이랬는데 딱 중3 올라가서 이제 다 같이 힘들 때 이제 고등학교 때문에 다 같이 힘들 때 그때 좀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애들하고. 우리 여자애들하고도 많이 친해지고. 문영은 그러면은 좀 남자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편인가요? 남자가 없어요 학교에. 여중이잖아. 여중이요? 여중이어서 학교에 남자가 없어요. 학원은 학원은 솔직히 학원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학원에- 초등학교 때 연락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학원에는 남자가 1학년이 없어요. 아하. 진짜 펜스를 여기 있네. 펜스를 이래야 살아남다. 굿굿. 아 근데 아예 주변에 없다. 아예 없다. 아예 없다. 진짜 펜스를 있네. 펜스를 혹시 뭔지 아세요? 아니요. 그 간단한 예시를 설명해 주자면 미국의 부대통령인 통령인 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여자를 가까이 하면은 이제 좀 위험해진다라는 이제 좀 위험한 상식 때문에 그 사람이 좀 철벽을 친 게 이제 유래가 제일 돼서 중요한 본인 마누라 이외에는 그 아, 단어를 본인- 빼시면은 본인 마누라 이외에는 여자를 이제 가까이 대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게 생겨서 펜스류인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다 펜스를 친 거 아니에요. 저희 4명 다. 원치 않는 펜스를. 원치 않은 펜스를 문희양은. 그럼 초등학교 때는 남자들과 좀 친했나요? 그러면? 친하게 놀았던 것 그냥 저희 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 반은 때리고 놀았어요. 저도 발로 초등학교 차고. 때 그래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그냥 다 같이 몰려다니고 한 명 누구 좀 네. 반에서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 다 같이 몰려다니고 아파트 단지 때리고. 돌아다니면서 막 놀고 그랬었던 거. 저희 때는 뭐 조포먹느라 놀리고 그랬어요. 이상하다. 나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그래요. 그렇죠. 저희 때 영화가 나와가지고 이상하다. 나도 그랬던 것 같은데. 서로는 이걸로 조폭만으로 대동단결 괜찮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문희양은 솔직히 얘기해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아니요. 근데 연애를 왜 물어봐? 궁금하세요. 궁금해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남 연애 얘기는 듣고 싶은데 본인 안 하는 거. 사실 좀 안타깝고 좀 불쌍한 저의 과거지만 저는 아직도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짝사랑밖에 못 해본 케이스인데 짝사랑 빼고는 뭐 크게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 우리 두 건우한테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케이스가 상당히 안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발언을 꺼려 하거든요. 바로 참가하시는 우리 형 건우도 패스 이제 동생 건우 이렇게 넘어온다. 나만 깐다. 이건 약간 가슴 아플 수도 있는데 일단 짝사랑은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연애를 못 해봤으니까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죠. 연애했던 것도 있고 짝사랑도 있는데 그러면 연애했던 걸 짝사랑을 얘기하면 우리 동생 건우는 그러면 연애했던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짝사랑을 얘기하겠습니다. 동생 아니요, 건우 그냥 둘 다 슬픈 얘기를 하죠. 그럼 저는 짝사랑 처음에 짝사랑은 저 중학교 3학년이었었는데 정말 제 스타일의 이상형의 여자애가 같은 반이었었는데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땐 좀 나대는 스타일이고 좀 미련하고 좀 멍청한 케이스의 좀 그런 남자 캐릭터여가지고 다가가지 못하고 고백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친구로 남자는 말에 일동문념. 오케이. 자 그럼 동생 건우의 슬픈 스토리 하나만 저 얘기해 같은 주세요. 경우에는 하나만 저 얘기해 주세요. 중3 때 이제 학원에서 하필 중3이었다. 중3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성이 중3이 가장 힘들어요. 이성이 눈 뜰 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중3 때가 이제 딱 눈에 딱 뜨고 뭐지? 살짝 딱 중3인 것 같거든요. 그 중3 때 명성학원 명성학원에서 이제 그 학원에서 딱 9월 달이었어요. 예.
이제 그 애가 새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허. 학원에. 근데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안 갔어요. 그냥 지나간 사람이겠거니. 근데 같이 놀던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그래? 그래 그래라 하고 있는데 그냥 지켜보다가 그냥 같이 어떻게 친해져가지고 3명이서 같이 놀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재밌어지는 거죠. 이제 상황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웃겨지는 거예요. 3명이서 놀았다. 3명이서 놀았는데 상황이 웃겨져요. 이제 노래 제목 몇 개 떠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떠오르시죠? 비슷해요. 큰일 났네. 잘못된 만나 흔들리는 잘못된 만나 흔들리는 그런 거 흔들리는 맞잖아요. 근데 웃기게 어쨌든 3명 다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다 찢어지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연락하면서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이 안 되게 했고 그 제 친구랑 그 여자애는 아예 그냥 대판 싸우고 서로 욕하고 난리 났던 그런 슬픈 기억이 있네요. 저는 좀 가슴 아팠어요. 그게. 사실 근데 마음조차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저는 지금 와서 그 당시 생각해 보면은 여자친구를 사귀는 남자애들은 착하거나 솔직히 잘생기거나 매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더 좀 똑똑한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의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여자 학생들이나 저희의 좀 마인드나 좀 뭔가 좀 저희는 좀 어리고 그 당시 이제 여성분들은 좀 더 이제 배워가는 시기여가지고 그런 이제 마인드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좀 뭔가 철부지의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었고 여성분들은 이제 점점 이제 더 업그레이드 돼가는 단계였었는데 저도 느끼기에 여자애들이 좀 더 어른다웠어요. 생각이 좀 더 깊었어요. 깊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잘 못 사귀는 게 아닐까. 그래서 문희 양은 만약에 남자를 고를 때 선배님을 만나라. 선배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선배를 찾을 수 없어요. 문희 양은 어쩔 수 없이 문희 양은 자기 스스로 이제 그냥 들어간 건데 수녀원에 자기 스스로 이제 고등학교는 그래도 고등학교는 남녀공학 가셔가지고 예일여고 가서 예일여고 이제 가서 남자 이제 많은 학원을 가자. 남자만 학원 다녀가지고 옆자리에 이제 남자가 지우개 이제 넘어오면은 이게 내 선이거든. 오야 초등학교. 요즘 그런 거 하나요? 선 넘어오면 때리고 내 거라고 하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 진짜 지금 생각해도 유치한 거. 애들은 그렇게 놀았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아 진짜요? 네. 건우는 좀 더 어른스러웠어. 좀 어른스러우셨네. 어른스러웠어. 문양은 이런 건우스러운 남자를 만나는 거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럼 연애도 얘기했고 성적도 얘기했고 그럼 이제 고등학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오퍼님 네? 우리 몇 분 녹음했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27분을 녹음했는데 저희가 노래 없이 27분을 녹음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많아서 가능한 플랜이기도 하고요. 저번에 녹음했을 때 혹시 몇 분 녹음하셨는지 알 수 있나요? 약 20분 가량 녹음했었던 그것도 거. 힘들게 했지. 참고로 저희 라디오 하는 이유는 우리 문희양의 오포 및 라디오 진행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교육하고 있는 교육 현장이고요. 교육 현장 및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1부를 마무리하고 지금 2부를 한번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 혹시 노래 어떤 거 들을지 학교에 대한 이제 노래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4명씩 얘기해서 4명 다 선곡을 정하고 그다음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사람이 노래를 틀어주는 걸로 할 텐데 그럼 노래를 말하기 전에 노래를 말하면서 이 노래 고른 이유까지 함께.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으니까 세 사람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나라에 학교를 안 갔어. 생각했는데 저는 항상 학창시절 때 학교를 가기 싫어서 이 노래가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랑앤나나 아시나요 혹시? 아니요. 저도 모르는. 근데 노래는 들어본 것 같아요. 네이버 주니어 네이버 초기 모델이 랑앤나나였거든요. 어이구 이거 초기 모델? 야후 코리아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네. 그건 알죠. 야후 주니어 그 야구꾸러기? 야구꾸러기까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는 또 입으로 넘어가서 하고 자 우리 건우는 학교에 대한 이제 노래 선곡. 저는 학교 종이 땡땡땡으로 하겠습니다. 아 동요. 제목이 이거 맞나요? 네 맞아. 학교 중에 땡땡땡 종은 맞아. 그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동심으로 돌아가 보고 싶어서. 저는 좋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아름다웠던 기억, 학창 기억. 네, 동생권의 학창 시절. 이제 아름다웠던 기억을 좀 추억하고자 봄날. 방탄소년단의 봄날. 그럼 이제 문희 양은 뭐 페이클럽? 자 어떤 노래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냥 페이클럽. 방탄소년 페이클럽. 방탄이 짱이다. 자 그럼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사람이
노래를 듣겠습니다. 자, 손을 내밀어 주시고 빠른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이것이 남자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먹으로 다 찌르내고 이제 건우 군께서 중을 내서 자 노래 자기 소개해 주시죠. 노래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은 일단 노래를 소개하라는 것이 그쵸? 되니 이제 방탄소년단의 봄날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봄날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네 노래 듣고 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의 봄날 아주 좋은 노래죠. 우리 BTS 홍보 1분 하시죠. 우리 아미신가요 혹시? 예. 이분이. 아미로서 방탄소년단 좋은 점 한 가지만 딱 진짜 한 가지만 많지만 그래도 방탄소년단의 좋은 점 한 가지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좋나. 전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 좋아요. 사실 그러면은 궁금했던 게 이건 학창 시절은 사실은 TV 문화 이제 아이돌 문화 많이 근접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아이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니 양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우리 모니 양 때 나이 때 혹시 유행했던 노래나 아이돌 어떤 게 있었나요? 우리 건우군은. 제가 중학생 때 가장 유명했던 그룹이 소녀시대가 조금 이제 슬슬 이제 가는 때였고 이제 걸스데이가 막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막 포미닛 막 현아 그런 사람 그리고 가인 되게 막 중구난방으로 막 다 나오는 시대였어요. 그 당시가 2009년도 2010년도 아니었나요? 2012년도 12년도. 네. 중학교 1학년 때쯤 1학년 2학년 그 정도 때. 자 우리 건우군 혹시 잘 모르시죠? 아 이거 그때 시계가 멈춰버려가지고 요즘 다시 움직이고는 있는데 예. 아 이거 11년도 생각하니까 뭔 노래가 있었는지 모르겠네. 근데 생각나는 거는 그 초 6학년 때 그 아이유가 좋은 날 불렀던 거 그거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그건 엄청 유행했죠. 그거는 기억이 나요. 문희 형은 지금 유행하는 게 방탄소년단이고 이제 원원이고 뭐 그런 걸그룹이잖아요. 저 때는 원더걸스였습니다. 원더걸스 소녀시대 카라 데뷔 연도였거든요. 2008년도, 2009년도 때가 뭐 카라 데뷔 연도나 아니면 소녀시대 이제 지 나왔을 때, 다 기억나요. 지 나왔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좀 그 잘 모르시죠? 그 데뷔 연도 데뷔곡들. 소녀시대가 네. 2008년에 나왔어요? 소녀시대 아니 2007년도 2007년도 나왔는데 이제 문희 형 날 중학교 1학년이잖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가 2008년도입니다. 한 2005, 6년도에 나온 거 아니었어요? 그 2007년도에 소녀시대가 소녀시대라는 아니 그 다시 만난 다시 세계, 만난 세계. 다시 만난 세계로 데뷔를 했었는데 어. 그렇게 해서 저 때는 원더걸스 이제 아이러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다 모르시죠? 아니면 좀 들어봤는데 이제 활동을 안 하는 들어는 가수들이 봤죠. 들어는 봤죠. 저는 그거를 네이버나 아니면은 이제 그때 네이버가 이제 좀 유명하기 전이어가지고 다음이나 야후를 통해서 좀 많이 봤었고요. 메신저도 네이트온 버디버디 버디 지금은 이제 카카오톡이 많이 발전을 해서 핸드폰으로 네. 하시잖아요. 저희는 컴퓨터로 많이 활동을 하던 시기여서 버디버디, 네이트온을 많이 사이월드 이런 식으로 막 카카오 스토리, 미니홈 미니홈 이런 식으로 많이 활동을 해서 10년간의 갭이 크네. 강산이 바뀌는데요. 강산이 막 놀랐다. 버디버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거는 진짜 제가 진짜 어릴 때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 거라.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희 양도 좀 궁금했던 문화도 있을 거고 제가 궁금했던 문화도 있을 텐데 이런 아이돌 문화를 뛰어넘어서 그 당시에 궁금했던 문화 아까 얘기했던 버디버디처럼 좀 궁금했던 문화가 있나요? 한번 메신저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알려줘야 됐구만. 버디버디부터 시작해 네이트원, 미니홈피, 사이월드, 도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도토리 너무 옛날 얘기죠 문희 양께서는. 그럼 저희가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문희 양한테. 요즘 유행하고 있는 건 무엇이 있나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사이에. 아이돌이고 요즘에 쇼미더머니 세븐이 나오잖아요. 아, 그쵸. 이번에 고등 래퍼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애들이 네. 랩을 좋아하기 시작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건 음악 쪽밖에 없어서. 근데 사실은 근데 10대는 음악 쪽 문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저도 많이 접하게 되죠. 예, 저도 사실은 그런 뮤직뱅크 인기가요 쇼음악 중심 다 챙겨봤거든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는 좀 놀랄 수 있는데 시스타 데뷔 무대, 에이핑크 데뷔 무대, 진짜 데뷔 무대 다 봤습니다. 와우. 그 정도로. 몰라요? 푸시푸시. 정말 몰라요. 뮤직뱅크를 좀 자주 봐가지고 그 당시에 데뷔했던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무대를 다 봤던 기억이 나는데 문희 양도 그런 데뷔 무대를 다 TV로 보나요? 아니면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보시나요?
데뷔 무대를 잘 안 봐요. 확실히 방탄 무대만 딱 보고 볼 거 다 봤다. 컴백쇼 같은 거 나오면 아. 그거 챙겨보고 안 그래도 볼 게 많은데 저는 혹시 V 앱 그런 것도 보기 넘쳐나나요? V앱은 결제까지 해서 사실 저는 그런 게 없어서 TV를 봤거든요. V앱이나 아니면은 뭐 아이돌이 뭐 이렇게 나오는 TV 그런 어플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나오는 TV를 보는 그런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KBS에 뭐 누가 나온다 그럼 누가 보고 MBC에 누가 나온다 누가 보고 뭐 연예가 중가에 뭐 누가 나온다 그런 거 보고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엠넷이나 아니면 다른데 뭐 아이돌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원 제로고라든가 뭐 방탄소년단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다. 그럼 그렇게 보는 형식이었는데 요즘은 V앱이나 생중계 아니면 인터넷 콘텐츠가 많이 늘어가지고 굳이 TV를 안 봐도 될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저도 진짜 많이 작년에 바뀌었다. 아이돌이 미쳤을 때 V앱 결제하고 막 링크ton 다 사고 그냥 고3이 그냥 미쳐가지고 다 좋아 트와이스 좋아 좋다 하면서 다 샀는데 저 때는 거시세이 반짝반짝 나오고 그랬었는데 도대체 시공간이 도대체 왜냐면 2011년도 10년도니까 그때는 막 500원 들고 문방 같았을 텐데.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나왔을 때고 그래서 가지고 그 옛날 얘기 아저씨 얘기. 저 그 USB에 담아가지고 집에 있는 USB 그 플레이어에 넣고 들었었어요. 아저씨 얘기였습니다. 이런 아이돌 문화도 있으니까 고등학교 되면은 더 많은 이제 문화가 생길 거예요. 문희양한테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컨텐츠와 엄청난 문화들이 놀 곳이 넘쳐나겠죠. 놀 곳이 넘쳐날 거예요. 그럼 문희양 고등학교 얘기를 넘어갈 텐데 고등학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고등학교는 아직 궁금한 게 아직 2년 남았는데 뭐 고등학교는 어차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고등학교 때 꼭 해야 될 세 가지랑 고등학교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선배로서 우리 또 인생 먼저 산 아저씨들로부터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하고 계시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때 해야 될 세 가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공부는 꾸준히 해라. 해야 될 거. 두 번째 동아리는 무조건 들어라. 이거랑 세 번째는 학교는 웬만하면 가까운 데로 가라. 이 세 가지를 먼저 얘기해주고 싶어요. 먼저 다닌 선배로서 우리가 또 먼저 겪어본 이제 아저씨로서 느낀 세 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두 번째 알바를 굳이 할 필요 없다. 세 번째 담배 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세 가지 조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건우군은 우리 문양이 고등학교 생활할 때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조언 세 가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첫 번째는 형이랑 똑같이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안 해본 케이스에서 얘기한 거고 현건우 같은 경우는 진짜 진지하게 열심히 해본 케이스에서 얘기해본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외 활동이나 교내 활동이 있으면 무조건 참여해서 기록을 남겨야 돼요. 그게 엄청 중요해요. 나중에 대학 갈 때나 취업할 때나. 그리고 세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잠시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사실 이거를 얘기를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은 학교 생활을 하는 거는 이제 그 면접관들이나 아니면은 대학교 갈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잘했는지 볼 수 있는 척도거든요. 그 면접 볼 때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학교를 보는 게 딴 게 아니라 뭐 어느 높은 데일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대학교나 고등학교 때 성적이나 아니면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많이 챙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선생님과 무조건 친해져라 이거예요. 이건 진짜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거 얘기해줬으니까 우리 나쁜 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세 가지. 동생 건우가 얘기해주세요. 굳이 공부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건 없다. 아 선택이니까 선택과 자유니까. 공부보다는 솔직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기보단 그냥 자기가 진학하고 싶은 대학 학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활동, 뭐 동아리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뭐 봉사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뭐 혼자서 만들어서 창작 활동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낫고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차라리. 그렇죠.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학교랑. 아 내가 정말 전교 1등이고 막 수재고 하면은 건우 형처럼 공부 잘해가지고 그러면은 선생님 친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거든요. 중간 미들 저도 딱 뭐- 미들에서 미들 그냥 딱 중상이 중상이 어딘가에 있던 서식하던 사람인데 꼭
피해를 꼭 가장 많이 보는 계층이거든요. 왜냐면 상위층만 챙겨주니까. 알아서 살아가는 케이스니까. 그래서 선생님 말은 최대한 걸러 듣는 게 좋고, 예를 들어 선생님이 넌 지원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성적으로는 안 돼 하면은 무조건 넣어. 무조건 넣어야 돼. 왜냐면 나보다 낮은 애가 들어가요. 그러면 인문계랑 특성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나보다 낮은 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 일단 선생님을 믿는 건 고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1학년에 배정받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애들을 챙겨주는 선생님들로 배정을 해요. 그쵸. 우리 2학년, 3학년부터는 성적 관리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좀 매정하고 좀 잔인한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좀 믿을만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건 제 경험상 정말 하지 말았어야 해버린 게 나쁜 친구를 사귀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인정합니다. 나쁜 친구라고 해도 뭐한데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친구랑 사귀면 안 돼요. 같이 놀게 됩니다. 결국엔 인생은 공부를 해라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다 얘기했으니까 대학교 얘기할까 하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재미없어요.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죠. 재미는 있는데 너무 문희양께서는 이제 받아들일 용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라디오 교육을 슬슬 마칠 시간인데요. 우리 각자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현건우부터. 이거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데 물론 위에서만 느껴지고요. 아래쪽은 제 동생이 지금 중2이기 때문에 뭔가 좀 들을 만했고요. 교감이 됐었군요. 네. 자, 그러면 동생 건우는? 소름 돋는 게 왜 저는 다 똑같이 느껴지죠? 이쪽 얘기도 내 얘기 같고, 이쪽 얘기 철훈 형님이래. 현진 형님 얘기도 나도 저랬던 것 같은데. 뭔가 저는 세대 차이가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문희양이랑 지금 방송을 처음 해보고 지금 처음 만남인데 10살의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말 친하게 내 말 틀려? 지금 틀리다시 듣고 있는데 잘 사실은 근데 모르겠고요. 문희양과 10년 차이다 보니까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폭도 좀 많이 다르죠. 넓었던 것 같고 다른 것 같아가지고 서로한테 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희양은 오늘 방송 어땠나요? 신기했어요. 신기했어요? 제일 신기한 우리 오퍼를 만져본 경험 어떠셨나요? 오퍼 교육을 지금 들으셨는데 건우와 저를 통해서 같이 들으셨는데 어떤 부분이 신기하셨는지 혹시 기계 만져보니까 어떠세요? 기계는 초등학교 때 얘는 많이 만져봐서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진행하는 거는 좀 많이 처음이시죠? 네. 그럼 많이 즐거우셨나요? 저는 라디오를 할 때 네. 즐거움이 없으면 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많이 즐거우셨다면은 그 다음에도 라디오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막곡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룰이고요. 자, 어떤 노래 생각하셨는지 다들 생각하셨다면 주먹을 내시고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곡이라고 하니까 조금 가슴 아프니까 이번 화의 마지막 곡으로. 이번 화의 마지막 곡으로 자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우리 현건우가 이겼습니다. 현건우는 가슴속에 어떤 이번 화 마지막 곡을 생각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학교 생활이 끝났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종이 땡땡땡 듣고 오겠습니다. 자, 학교 종이 땡땡땡 듣고 오면서 오늘 라디오 교육 및 녹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형 동생 건우님께 감사하고 우리 오퍼를 봐주신 또 진행을 맡아주신 우리 문희양에게 정말 감사드리며 저 안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